안녕하세요. 오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영어 독해와 작문 4강 요지 주장 파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축적 의미 파악 유형을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요지 주장 파악,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5강의 주제, 제목,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대의 파악 문항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개수로 치자면 대의 파악 문항이 아마 수능 전체 영어 영역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하지만 아주 높은 문항은 사실 크게 출제되지 않고 중난이도 정도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볼 만한 문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4강 요지 주장 파악은요. 제목이나 주제를 찾는 대입 파악 유형보다요. 난이도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책에 그 작년에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지 문항의 선택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으시면 좀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든 선택지가 우리말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지 주장 파악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풀이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입니다. 글을 보다 보면요. 이 요지 주장 찾는 그 문항의 이제 그 글에는 반복되는 개념이나 아니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반복되는 어구나 아니면 반복되는 표현이 존재를 한다면 그걸 먼저 한번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아닐까 한번 추측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 글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반복되는 표현, 즉 이 글의 소재를 통해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견해나 생각은 어떠할까. 요게 이제 드러난 문장을 찾으면서 글 전체에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가지고 실전 문제에 한번 직접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선생님이 항상 선택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먼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요거를 그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보기에서 보니까요. 뭔가 의례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관습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관행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나머지 4번, 5번은 사실 그런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례, 관습, 관행. 자, 그러면 이런 좀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과연 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 한번 다시 그러면 글로 돌아와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People everywhere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s.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 즉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뭘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인 rights,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식이란 일종의 세리머니가 되는 거죠. 자기들만의 어떤 의식이 존재하는데요. 자, it is just as true in the workplace as it is in the surrounding culture. 그런데 그것은 여기 보시면 as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그것은 직장에서는 정말 그러합니다. 좀 뭐만큼이나 그렇게 사실이냐면 주변의 문화, in the surrounding world니까요. 이 주변의 문화에서 늘 언제나 사실인 것처럼 또는 사실인 것만큼 당연히 직장 내에서도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it is와 in the surrounding culture 요 사이에는 이 true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as true
in the surrounding culture. 이렇게 이제 it is true in the surrounding culture. 이게 원래는 있던 건데 같은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문화에서도 늘 보이는 늘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에서도 자기들만의 문화적인 의례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글은 뭔가 의식에 관한 얘기를 문화적인 의식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문화적인 의식이 직장에서 보여지는 그 직군들만의 특별한 의식 이런 거를 설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All professions observe their distinctive ways. 자, 모든 profession들은 여기서 prof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라던가 직업이라는 뜻인데요. 자, 모든 직업들은 어떤 직업이든 observe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observe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키다, 준수하다가 좀 더 맥락상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모든 직업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뭐를? 그들만의 distinctive한, 독특한 방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가 아까 이 요지주장파학에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어구나 표현이 반복되면 그게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이면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인 의식,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 이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 반복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건 뭔가 직업 또는 직장 내에서의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이나 의례를 설명을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먼저 소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단계가 뭐였어요? 소재를 파악하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소재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이 어떠하냐 이걸 살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ppears to be a superficial set of actions to outsiders까지를 주어로 끊어보면 것은 것인데 어떤 거냐면요. appears to는요. seems to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즉 외부인에게는 굉장히 superficial한 일련의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이 자, 그럼 superficial의 뜻은 뭘까요? superficial은 원래 피상적인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meaningless, 즉 무의미한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장 사람이 아닌 아웃사이더들, 외부인들에게는 무의미한 일련의 set of actions, 행동처럼 appears to be, 보여지는 것이 knit해줍니다. 우리 왜 니트, 옷도 왜 니트 있잖아요. 이렇게 짜임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니트는 여기서 동사로 사용이 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bond의 의미예요. 결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그러한 행위들이 오히려 결속시켜줍니다. 당연히 누구를 결속시켜주겠어요? Insiders together. 당연히 내부인들을, 즉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직업의 사람들을 완전히 결속시켜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knit와 병렬을 이루고 있죠. Puts them in an appropriate frame of mind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그리고 그들을, 즉 그 내부에 있는 인사이더들을 굉장히 적절한 frame of mind예요. 우리 왜 frame이라는 건 사실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틀 이러지 마시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to do, 해낼 수 있게 하는 appropriate frame of mind, 굉장히 적절한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갖게 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외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게 오히려 첫 번째 장점은 내부인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직업군에서 발생하는 또는 직업군에서 보여지는 그들만의 독특한 이 문화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 정답 고를 수 있는지 한번 선지 볼까요? 1번, 직종 특유의 의례는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 뭔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결속시켜주고 사고방식을 굉장히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이랬잖아요. 그럼 2번, 관습이 문화 간 교류? 이게 무슨 나라와 나라, 문화와 문화 간의 교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3번, 기술 혁신이 직장 내 비효율적 관행? 오히려 이것은 직장 내에서 있는 그 특유의 그 문화적인 의례나 관행의 장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미 정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정답은 딱 요까지 찾고 그 다음은 안 봐도 되나요? 사실은 선생님은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글이 쓰여진 전개 방식을 확실하게 이해한 친구라면 드문드문 요런 요소들이 들어있네? 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 이 뒤에 있는 사례 부분을 갖다가 어떤 문제로 변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남은 부분을 다 설명을 생략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 글이 쓰여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 사람의 주장은 두 번째 문장에서 이미 다 표현이 됐지만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를 들었구나. 요 정도는 보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례 부분은 좀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ians. 자, 그러면 이거 예시인 것 같지 않아요? all the professions,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다 자기들만의 관습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예로 누구 예를 든 거예요? 의사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자, 의사들은 스크럽한대요. 막 비빈대요. 자, 근데 for 7 minutes before doing a surgical procedures. 그러니까 어떤 외과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7분 동안 손을 막 이렇게 비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벼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들만의 관행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죠? While the necessity of the prolonged scrub is open to question with the advent of modern germicides. 자, 비록 while은 여기서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해석을 하면 necessary, 필요성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의 필요성이냐면 prolonged scrub, 7분이나 하니까요. 그렇게 길어진, 연장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너무 길어진 손을 비벼서 씻는 행위에 대해서는 open to question이면 질문에 열려 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람들이 질문할 것도 없어. 확실하다는 건데 질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그렇게 비벼 씻는 거, 길어진 스크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은 드는,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무엇의 발달과 출현과 더불어서 현대의 germicide, 살균제라고 하는 것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뭔가 너무 오랫동안 손을 문질러서 씻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만큼 효능이 굉장히 좋을 테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Its traditional role in preparing the surgical team for the delicate procedure is undeniable. 그렇지만 어때요? 이러한 전통적인 role, 역할, 즉 이런 그 별거 아닌 의사들의 이 cultural right이라고 하는 이 의사들만의 문화적인 의식의 역할, 무엇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주어의 메인이죠. 자기네들의 어떤 그 delicate한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라고 하는 procedure,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이 손 씻는 행위의 전통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undeniable,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들만의 cultural right은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끝났어요.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In the airline business. 뭔가 항공계 쪽으로 넘어간 것 같죠? 자,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항공계
공공계에 일하는 그런 어떤 뭐 승무원이나 기장이나 부기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나 어떤 그들만의 right이 있고 그거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기 생각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크게 두 가지 직업군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글 전체는 첫 번째에서 소재를 일단 서두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 생각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사례가 두 가지. 하나는 외과 의사들의 사례를 들고 있고 하나는 에어라인 비즈니스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해석은 사실 선생님이 굳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볼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한 세 줄 정도 올라가 볼까요? 가장 끝에 보시면 very seldom 이거 나올 거예요. 자, 요 문장 한번 밑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좀 일반적인 문장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이건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넣어놨을 텐데요. 이 very seldom 이라고 하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이게 일종의 부정어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빼면 뒤따르는 문장의 어순이 바뀌잖아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이 부정어 seldom이 앞에 왔기 때문에 조동사 to, 그 다음에 주어 they, 그 다음에 원형 동사 discover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된 거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They discover something wrong. 그들이 잘못된 걸 발견했다가 아니라 very seldom, 거의 잘못된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 구조 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but symbolically, 하지만 뭐 상징적으로 요 부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은, 즉 이 에어라인 비즈니스에서 그들이 취하는 어떤 rights라고 하는 것은 prepares, 준비시켜줍니다. 자, 누구를 준비시켜줘요? 즉 cockpit crew, 이 운항승무원을 준비시켜주는데 운항승무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주냐면 for their awesome responsibility, 그들의 엄청난 책임감에 대한 어떤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는 책임감이란 도대체 어떤 책임감일까요? 동격의 ove가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감이란 getting all the souls aboard safely to their destinations. 요것 때문에 한번 보자고 했어요. All the souls에서 이거는 영혼이 아니라요. 보통은 soul이 인물이라는 뜻으로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탑승하고 있는, 그죠? aboard가 앞에 있는 souls를 수식을 하는 겁니다.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destination, 목적지까지 getting, 도착하게 해준다는 그들의 엄청난 책임감에 준비를 시켜줍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get은 뭐 하게 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도착시키게 하다, 내려주게 하다 이런 의미여서 목적지로 데려다 주다라는 의미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데려다 주는 목적어 부분에서 soul은요, 영혼이 아니라 인물이나 사람의 의미가 있다는 거. 오히려 이 예시 부분은 내용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잘자잘한 어휘나 문법적인 구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어떻게 쓰여진 구조인지도 이해하셨고 내용 이해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1번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 역시나 선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1번에 그 다음에 1, 2, 3, 4, 5번 다 보면요. 뭔가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자녀, 또 자녀. 이 글은 뭔가요? 부모 교육과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벌써 소재를 대충 보기만 보고도 파악을 했죠. 그럼 이 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what I have seen in counseling. 자, 내가 뭔가 카운슬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상담을 해보면 The besetting sin of the father as performance-focused parents까지를 주어로 끊어보겠습니다.
besetting sin 밑에 나와 있지요. sin이 뭐 죄악이나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잘못된 지속적인 잘못인데요. 아버지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면 과정 중심이 아닙니다. performance focused parent니까요. 어떤 성과나 업적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부모로서 아버지가 하는 지속적인 잘못은 is 뭐뭐입니다. 즉 아버지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his misguided belief. 그의 잘못 이해한 신념 때문입니다. 그 아빠가 뭐를 잘못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동격의 대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글은 이 아버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Dr. Disapproval will cause his teenagers to try harder and do better. 이게 지금 잘못된 misguided belief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정리해 두셔야 하겠죠. 자, 어떤 잘못이냐면요. dodged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굉장히 끈질긴, 계속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끈질긴 disapproval. 물론 이게 이제 허락을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끈질긴 비난이라고 하는 걸 하면 그것이 cause A to 동사 원형이죠. A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야기하다, 유발하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끈질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모가 이렇게 비난을 하면 자신의 티네이저가 즉 자신의 10대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하니 더 잘하겠지 라는 잘못된 바로 그런 믿음, 그게 바로 그 아버지가 하는 지속적 잘못이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벌써 이 글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일단 부모가 가지고 있는 misguided belief니까요. 잘못 이해한 또는 잘못된 신념이 뭐냐면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질책하고 아이들한테 비난을 하면 뭔가 아이들이 더 잘할 거야.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1번은 아닐 것 같죠. 뭔가 칭찬하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보겠습니다. I'll keep criticizing you until your attitude and motivation improve. 야, 내가 너 계속 비난할 거야. 너의 태도나 동기가 더 좋아질 때까지, 개선될 때까지. 이런 이제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In fact, 사실. 자, in fact 뒤에는 보통 어떤 사실적인 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과 좀 일치하겠죠. 자, excessive criticism. 오히려 과도한 비판이나 비난을 하자라는 주의는 그저 only hurts, 해치고 다치게 할 뿐입니다. 누구의 뭐를? The teenager's feeling.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그리고 discourages him or her from wanting to hear what the father has to say and from doing what the father wants him or her to do. 그리고 오히려 좌절시키고 낙담시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계속 비판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요거 discourage A from ing 구조가 지금 2번 쓰여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먼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낙담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뭘 듣고자 하는 말? What the father has to say. 아버지가 꼭 해야 하는 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낙담시킬 거고요. 또 하나 뭐를 낙담시킬 거냐면 doing what the father wants him or her to do. 아버지가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걸 막아버리고 낙담시킬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렇게 질책과 비난을 하게 되면요. 여기 아버지인데 그냥 부모라고 할게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안 하게 만들고요.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이 하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ental criticism is offensive, not appreciated. 그래서 이 부모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offensive, 굉장히 자식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뭐가 아니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애 뜻이고요. Not appreciated.
인정하거나 고마워하기보다는 appreciate이 왜 인정하다 또는 감사히 여기다 이거잖아요. 요것은 그래서 뭐 고마워하다, 감사해하다 이런 형용사로 쓰이면 돼요.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부모의 비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분만 상하게 합니다. 고맙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이 misguided belief가 이 글의 중심 소재였고요. 그 중심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살펴보는 게 요지에선 제일 중요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in fact 뒤에 필자의 생각이 다 드러났다라고 보면 되고 요 문장까지 읽어보면 더 이상 우리가 답을 고를 때 문장을 더 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비난 많이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nd the father 여기서부터 볼게요. And the father contaminate his connection with his teenager by provoking his or her increased resentment and dislike. 자, 10대 죄송합니다. 아버지는요, contaminate 하는 겁니다. contaminate이 원래 과학 관련된 지문에서 사용이 된다면 이건 이제 오염시키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나쁜 영향을 미치다의 뜻이에요. 비슷하죠. 사실은 오염을 시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아버지는요, 그 커넥션, 아버지와 그의 그 자녀 간의 연결고리, 즉, 그 둘 간의 어떤 relationship,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by 플러스 ing 함으로써. 즉, 그 10대 자녀들의, 걔들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니까 his or her 쓴 거예요. 얘네들의 점점점 늘어가는 resentment, 뭔가 분개, 그 다음에 dislike, 싫어하는 거지, 반감. 이런 거를 오히려 provoking, 유발하거나 또는 촉발시킴으로써 이 10대 자녀와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칭찬이라는 말은 어디 나와요? 그럼 이제 비난하지 말라는 건 충분한데 선지에는 정답지에는 분명히 칭찬이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칭찬이란 단어를 얼른 한번 찾아보면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된 이하는 보지 않겠습니다. 왜? 같은 말 반복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차라리 would be, 우리 이거 가정의 상황이라고 하겠죠? would be better than father는 여기서 비교급 강조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아버지는요, 훨씬 더 좋은 be served, 대접을 받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해서? praising the good, 잘한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해서 더 아버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뒤에 건 안 봐도 되지만 보니까 여기 misguided belief 또 나오네. 결국은 앞에 설명된 것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표현으로만 해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이 쓰여진 구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misguided belief라고 하는 이 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소재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쯤에 다시 한번 이 소재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주죠. 그 생각을 보여주는 게 in fact 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대안, 자기가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쪽으로 칭찬하세요라고 하면서 끝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례를 언급한 거는 아니지만 1번과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패턴대로 쓰인 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1, 2번 문제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학습지와 함께 다시 한번 글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특히나 글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쓰여지는지 한번 정리하시면서 구조도의 표현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마 학습지에 보면 변형 문제 만들기 칸을 넣어놨을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지나 주장 파악은요. 어쨌든 필자의 생각이 들어있다. 즉 주제가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요지 문제는 가장 쉽게 바꿔본다면 제목 유형으로 바꾼다면 가장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목 문제 만들 때 신경 써보셔야 할 것은 제목이라고 하는 건 선지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5개를 다 만들어 볼 필요는 없지만 이 글의 제목을 내가 붙여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먼저 우리말로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영어로도 한번 제목 만들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역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3, 4번 문항 해설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